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맞아요. 바로 이자율이죠. 근데 이 이자율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 빌량시아 교수의 교재를 가지고 이 명목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이가 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은행 예금에 가입해서 1년 뒤에 연 5% 이자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정말로 내 자산이 딱 5%만큼 늘어난 걸까요? 어때요? 만약에 바로 네! 라고 대답이 안 나왔다면 아주 예리한 겁니다. 맞아요. 정답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아니, 이자를 받았는데 왜 자산이 그대로일 수 있냐고요? 그 범위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재 순서대로 이자율의 진짜 얼굴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또 역사적으로는 어땠는지 쭉 살펴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까지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자의 진짜 얼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숫자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명목이자율, 이건 그냥 통장에 찍히는 숫자예요. 내 돈의 액수가 얼마나 늘었나. 간단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실질 이자율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늘어난 돈으로 실제로 내가 물건을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즉 내 구매력이 진짜로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지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념을 어떻게 딱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교재에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그냥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내년에 이 돈으로 사과를 몇 개나 더 살 수 있게 되는가. 만약에 돈은 늘었는데 사과값도 똑같이 올라버리면 어때요? 작년이랑 똑같이 사과 한 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번 게 하나도 없는 셈이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오케이, 그럼 우리 경제학도들은 이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까요? 수식이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자, 이게 바로 정확한 공식입니다. 왼쪽이 실질 이자율, 오른쪽이 명목 이자율이랑 현재와 미래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식인데,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죠?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이런 수학적 원리로 계산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은가 하는 사람들의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사식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랑 거의 비슷하다. 와, 엄청 간단해졌죠? 사실상 여러분은 오늘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정말 성공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에서 연 10% 이자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해요. 엄청나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년 물가도 한 10%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공식에 넣어보면 명목 10%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 10%. 결과는 0%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 구매력은 1년 전이랑 똑같다.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좀 허탈하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는데 미국의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선이 명목이자율, 아래 선이 실질 이자율이에요. 1978년부터 쭉 나와 있죠. 두 선이 대충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때요? 두 선 사이의 간격,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격차가 시기마다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1981년 한번 보세요. 실질 이자율이 무려 7%에 육박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때는 그냥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내 구매력이 쑥쑥 늘어나던,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직전인 1970년대 후반을 한번 볼까요? 와,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0 밑으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은행에서 꼬박꼬박 이자를 줬는데도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목이랑 실질을 구분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오늘 배운 내용의 결론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저축할 때 진짜 수익률을 알려주는 건 실질 이자율이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대출을 받을 때 보는 것도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즉 명목 이자율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이유도 결국 이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중심에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지금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의 시대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